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담소 주치의 성형외과 전문의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이 수술하고 봉합실을 제거한 다음에 이 흉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총 3개의 시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흉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흉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구분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병원에 오시면은요, 선생님 저 흉터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이렇게 막연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흉터를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이 흉터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저 흉터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려야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지 원리까지 알게 되시면은요, 흉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성형외과에서 보는 흉터를 나누는 7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흉터가 빨갛습니다. 두 번째, 흉터의 색소 침착, 착색이 발생해서 누렇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 흉터가 단단하거나 튀어오르거나 혹은 부풀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함몰이 되거나 이 봉합 칼자국이 선이 쫙 남거나 혹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당겨가지고 쭉 보조개처럼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흉터가 봉합을 했을 적엔 선이었는데 이게 자꾸 당기더니 벌어져요. 흉터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흉터의 감각이 좀 이상해요. 일곱 번째,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요. 상처 부분이 너무 막 각질도 생기고 이상해요. 이 7가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흉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봉합선이 붉은 이유. 이 봉합한 선을 보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보면 색깔이 빨갛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이런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봉합 부분에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봉합을 한 이후에 이제 소독 치료가 조금 잘 못 되었다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들어가서 염증이 노출되었다든지 한 경우에는 피부의 통증과 함께 약간의 붉은 발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봉합선 내부에 혈관이 만들어진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굉장히 빨갛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사고로 인해서 이마가 찢어졌는데요. 보시면은 봉합선이 칼자국이 분홍색으로 쫙 일렬로 세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요, 수술을 받았던 분인데요. 귀 앞에 1cm 정도 세로선이 붉게 변해 있는 것을 관찰됩니다. 지금 한번 상처를 한번 보십시오. 내 상처도 이렇게 빨간가?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처가 붉게 된 경우든 보면은요, 대부분 보면은 혈관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혈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닌데요. 당연히 상처가 생겼으니 혈관이 만들어져서 피가 잘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상처가 낫게 되는 좋은 과정인데, 문제는 피가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상처가 좀 붉어 보이는 거죠. 특히 목욕하고 나왔을 적에, 운동하고 나왔을 적에, 아니면 막 슬픈 일이 있거나 화가 나서 막 그런 경우에, 감정 변화가 격해지면 당연히 혈액순환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봉합선 부분이 붉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상처에 보면은 빨간색 아지랑이 같은 혈관들이 보이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선이 조금 붉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흉터를 보는 두 번째 관점, 색소 침착, 착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흉터가 주변 피부보다 좀 검게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상처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은 이 상처 속으로 자외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극받은 색소세포들이 검은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처가 누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듯이 이마에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이요, 칼자국이 누렇게 변한 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색소 침착이 되는 거고요. 자, 버스를 타다가 이게 물기가 있어가지고 버스 안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긁히게 되었는데요.
이 얼굴이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보고 결국은 이렇게 색소 침착이 생겨서 이 긁힌 자국이 그대로 검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단단하고 튀어오르고 부풀어 오르는 상처. 이 흉터가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흉터는 자꾸 쪼그라지고 뭉치게 됩니다. 이 쪼그라지는 이러한 현상을 의료 용어로는 구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조직이 점점 뭉치면은 단단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부풀어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풀어 오른 조직은 대부분 이 콜라겐이라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 선생님, 콜라겐은 좋은 거 아닌가요? 탄력을 막 만들어 주잖아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스프링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탄력이 아주 좋겠지만, 이 콜라겐 세포들이요, 예쁘게 일렬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탄력은 더 떨어지고 이 부피는 커지면서 상처가 튀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입술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봉합선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라 왼쪽으로는 깨끗하고 오른쪽 입 가쪽으로 갈수록 선이 부풀어 올라서 마치 불주사 흉터처럼 변한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도 보시면은요, 이게 넘어져 가지고 다쳤는데요, 상처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렇게 지렁이 한 마리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튀어오른 것과 정반대로요, 함몰이 만들어지거나 봉합선이 이렇게 밭고랑처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표정을 지을 때마다 함몰되는 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몰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요, 이 외상이나 사고가 너무 심했던 경우에 이 충격 때문에 속에 지방이 녹거나 혹은 덩어리 혹을 제거했을 경우에 이렇게 함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푹 꺼진 것 같고요. 두 번째, 봉합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봉합선이 마치 기찻길처럼 이렇게 칼자국이 싹 나 있는 경우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가만히 있지만 미소를 지을 적마다, 근육이 움직일 적마다 이렇게 보조개 형태로 쑥 들어가는 이런 형태도 생길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복강경 수술을 하시고 그 흉터가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이전에 이마를 꼬맸는데 이마가 눈썹을 들 때마다 그 부분이 쑥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일도 관찰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흉터 관찰하는 법, 벌어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밥 뽑으면 다 붙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실밥을 뽑은 이유는 실 때문에도 흉터가 남기 때문에 뽑는 것이고요. 살이 다 붙으려면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는 제가 사실은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을 할 적에 나이가 어린 친구여서 열심히 세세하게 촘촘하게 꼬맸는데도 이 봉합 이후에 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개구장이어서 사실은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봉합선이 이렇게 당기면서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아마 수술 받으신 분들 대부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봉합이 벌어지고 자라는 것일 겁니다. 여섯 번째, 감각 이상. 대부분 수술을 한다든지 사고가 난 경우 피부가 다치는데요, 피부에는 감각신경이 있어서 이 신경이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각이 안 돌아오나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경은 크게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으로 나누는데요. 이 운동신경은 사실은 다치게 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허리를 다치신 분은 평생 휠체어를 타고 그런 일이 생기지만, 이 다행히도 감각신경은 어느 정도 재생이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한 반년 정도? 길어도 반년 정도면은 그래도 감각이 거의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대신 감각이 3단계로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 무슨 말이냐? 800호자면 우리 제일 많이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4살 아닌 것처럼 감각이 무딘 단계가 1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각이 과민해지는 단계. 무슨 말이냐? 건드리기만 해도요, 전기가 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감각이 정상화되는 단계입니다. 자, 흉터를 보는 7번째 방법,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각질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감각신경이 없게 되면은 피부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적절한 유분 공급이 안 되어서 이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고 이상하게 상처가 당겨요, 쪼여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같은 사진인데요. 제가 조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그린 부분은요, 이 속은 사실 상처 부분이세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사각형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요, 제가 붙였던 반창고 자국입니다. 보시면 아마 반창고 자국을 아마 그려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그렸던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파란색 테두리로 그렸던 부분에는요, 반짝거리는 빛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파란색 테두리의 바깥쪽은요, 번쩍번쩍 하실 거예요. 이 빨간색 상처가 생겼더니 파란색으로 표시한 내부만큼이나 피부 감각 저하가 생기면서 유분이 나오질 않아요. 상처 주변으로 피부가 당긴다 이거죠. 건조하면은 가렵고, 가려우면은 당기고, 결국 손이 가게 되고요. 손이 가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반복이 되면 결국 다시 또 다른 흉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요, 성형외과 의사가 흉터를 바라보는 7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편부터는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담소 주치 성형외과 전문의 최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